입니다. 예. 이 치질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차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고민하는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이제 치질인데요. 치질은 이제 부끄러움과 고통의 이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2021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주요 수술 건수 순위 중에 치질 수술이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치질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성별 치질 환자는 남녀 모두 거의 비슷한 게 숫자인데요. 남성이 약간 더 많은 정도입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환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대 그리고 이제 30대 순입니다. 이런 치질은 이제 겨울에 더 이제 심해지는데요. 기온이 떨어지면은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그러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치질 증상도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치질을 예방하기 위한 평소 생활 습관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차가운 장소나 딱딱한 의자 피하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변기에 5분 이상 앉아 있지 말기. 자, 이게 변이 안 나와서 자꾸 이제 힘을 주게 되면은 치질의 증상이 더 악화가 되니까 5분 정도를 넘지 않고 얼른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평소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기.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욕조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아서 5에서 10분 정도 반신욕하기. 다섯 번째는 배변 후에 비데나 샤워기로 씻고 말리기.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일곱 번째는 맵고 짠 음식 피하기. 그리고 여덟째는 오래 앉아서 일하는 분은 가끔씩 일어나기 등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조화 광채와 설료화 수행을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증상별 자가 치유 수행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치질은 뭐 항문에 발생된 모든 질환을 일컫는데요. 자, 그중에 치질 환자의 7, 80%를 차지하는 증상은 이제 치핵입니다. 평소 항문이나 하부 직장의 정맥에 지속해서 압력이 가해지면은 정맥 혈관이 팽창이 됩니다. 자, 이때 정맥이 가늘게 나뉘어서 입체적으로 구성된 정맥층이 이제 커지고 그리고 이제 늘어나면서 덩어리를 형성을 하는데 이 덩어리를 바로 치핵이라고 합니다. 치핵은 항문이나 직장의 치핵 조직이 항문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내치핵과 항문 밖의 치핵 조직이 부풀어 올라서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외치핵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내치핵과 외치핵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혼합 치핵이 있습니다. 치핵이 생기는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보통 유전적인 이유나 잘못된 배변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을 하면서 변기에 장기간 앉아 있는 분들도 많이 이제 계신데요. 변기에 오래 앉아 있거나 배변 시 힘을 주는 습관 또는 뭐 변비 그리고 음주 그리고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 때 생기거나 악화되기도 합니다. 치핵의 가장 흔한 증상은 출혈과 탈항입니다. 출혈은 이제 대부분 배변 시 선혈이 묻어 나옵니다. 치핵이 점점 심해지면은 항문의 치핵 조직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뭐 만져지기도 하고 또 더 심해지면은 평소에도 늘 항문 밖으로 나와 있어서 항문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과 통증으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치핵은 진행 정도에 따라서 1기에서 4기까지 분류를 하는데요. 자, 1기는 항문에서 가끔 피가 나는 정도고 그다음에 2기는 변을 볼 때만 치핵 덩어리가 이제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3기는 항문 밖으로 나온 치핵 덩어리를 억지로 넣어야 다시 항문으로 들어가는 정도이고요. 4기는 치핵 덩어리가 항문으로 아예 들어가지 않는 단계입니다. 보통 치핵 3, 4기가 되면은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죠. 자, 이 치핵의 그 치료는 초기에는 뭐 충분한 휴식과 풍부한 섬유질 섭취로 변비나 설사 예방을 하시고 또 좌욕을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도 차도가 없고 치핵의 탈항이 이제 심해지면은 병원에서는 외과적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치핵, 치루, 탈항 등은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병인데요. 동의보감에는 치질 치료와 관련된 치료법 및 시술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치질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치질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습, 열, 풍, 조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이제 하였습니다. 즉 습열에 의해서 붉게 붓고 그 다음에 풍열에 의해서 가렵고
조혈에 의해서 변비 등이 생기고 화열에 의해서 고름과 피가 나오고 통증이 생긴다. 자, 이러한 열들의 원인은 과도한 음주, 음식 섭취, 그다음에 이제 과로 때문에 이제 생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의학에서 치액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 한약을 복용하거나 고치법, 결찰 치료법 등으로 이제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치질이 있을 때 침뜸을 놓는 경혈 두 군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공채혈과 백회혈인데 공채혈은 아래팔 척택혈과 태연혈을 연결하는 선 위에 손바닥 쪽 손목 주름에서 위쪽으로 한 7촌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합니다. 공채혈은 이제 치질 치료의 최고의 명혈인데 치질을 앓는 사람은 공채혈을 누르면 통증이 이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백회혈은요, 우리 몸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혈자리인데요. 백회혈의 정확한 위치는 코, 정수리, 목의 경추를 잇는 정중앙선과 그리고 양쪽 귀의 끝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치액 자가치유 수행을 할 때는 먼저 공채혈과 백회에 비침과 설료화를 꽂고 그리고 치액에도 비침과 설료화를 직접 꽂고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면서 치액과 항문의 정맥이 건강해져서 탄력이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치액이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비침을 가위 모양으로 만들어서 덩어리진 그 치액을 직접 잘라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비침을 바늘과 실처럼 만들어서 잘라낸 그 부위를 상처 없이 내가 꿰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수행을 하시면 이제 되고요. 상제님과 태월 형님의 조화 광채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어서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침으로 잘라내고 꿰맨 다음에 거기에 이제 설료화를 꽂아서 수행을 하면은 고통 없이 우리가 자가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생방송 우리 시청자 중에서 인천에 사시는 장원모 도생님은 평소 치액에 비침을 가위로 만들어서 잘라갖고 치유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이 사례를 보고서 용인에 거주하시는 이은정 도생님께서는 광선 여의봉을 가위 모양의 비침으로 만들어서 수술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치질 그 부위를 갖다가 치액 부위를 잘라내는 치유 수행을 몇 번 해서 완전히 이제 치유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치열인데요. 치열은 변을 볼 때 치액이나 항문의 점막이 찢어져 갖고 출혈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 그 치열 환자 중에 20, 30대가 이제 과반수이고 남성보다는 여성 환자 수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변비 환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황체 호르몬이 변비를 유발시키고 또 평소 다이어트를 자주 하는 분은 식사량과 함께 변의 양도 줄어들고 변이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변비와 치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치열이 생기면은 변을 볼 때 항문에서 통증과 함께 이게 피가 나오는데요. 급성 치열은 변비를 치료하고 또 좌욕과 약물 치료로도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성으로 가면은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치열로 고생하시는 분은 항문과 항문 안쪽 벽에 비침과 설료화를 여기다 꽂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백회혈과 공채혈에도 비침과 설료화를 꽂고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비침을 실과 바늘처럼 만들어서 찢어진 부분을 직접 꿰맨다고 생각하며 수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문 주변에 농양이나 염증으로 인해서 점막이 찢어져서 항문선 안쪽과 바깥쪽 피부 사이에 구멍이 생겨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치루라고 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항문샘이 이제 깊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루 환자는 30, 40대의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문샘이 깊을수록 이물질이 남아있을 확률이 커서 세균 감염 위험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남성 치료 환자들은 관리를 더 잘 하셔야 됩니다. 치료의 증상에는 항문 또는 전신에 열이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통증과 함께 그 항문이나 항문 주변이 부풀어 오르다가 이렇게 고름이 터지면은 시원한 느낌과 함께 통증이 사라집니다. 보통 이때 이제 통증이 사라지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요. 사실 치료는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염증으로 붓고 터지는 것을 우리가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만성 치료로 악화가 됩니다. 이제 이때는 뭐 병원에서 수술을 권하게 되죠. 한의학에서는 치료에 절개법, 탈관법 등 여러 치료법이 이제 있지만 역시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치료의 이제 자가치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회혈과 공채혈에 비침과 설료화를 꽂고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염증이나 농양이 생긴 부위에도 비침과 설료화를 꽂습니다. 그리고 항문에서 바깥쪽 피부까지 난 구멍에도 비침과 설료화를 꽂아서 수행을 하면서 염증을 녹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멍난 터널에 새살이 돋아서 구멍이 이제 메워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침과 실을 바늘처럼 만들어서 구멍난 터널을 직접 꿰맨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뭐 어느 병이든 마찬가지지만 병은 예방이 최고죠. 또 병이 생기게 되면은 초기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이제 좋고요. 이제 이것과 병행을 해서 지금 동방신선학교에 자가치유 수행을 하시면은 치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주변에 사실 치질 환자분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분들께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